표현식욕 관련 대비계획, 계엄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실행사항이 들어있는 문건입니다. 보도 매체 및 SNS 통제 방안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보도 매체,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보도 내용, 사전 검열, 불온 내용 차단, 보도 검열 조직 편성, 계엄사 보도 검열단, 방송, 신문 등 9개 반 48명, 문체부 61명, 방통위 16명 통합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관계되는 정부, 국방부에서 만들어서 이게 다 증거입니다. 반응해줘서 힘이 나고 좋습니다. 여러분 무제한 토론의 묘미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활력 있게 여야가 의견을 나누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영상으로 확인하셨죠? 지난 주말 국회에서 10시간 4분 동안 방송사법 관련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귀령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상 다시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예, 뭐 처음부터 활기차게 가능하면 우리 입장을 선명하게 잘 드러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10시간 4분 동안 진행을 하셨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우셨는데 네. 사흘 만이었나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그 기록을 바로 갈아치웠거든요. 네. 좀 아쉬우신가요? 아니요. 김용태 의원님은 이제 무제한 토론에서 반대 토론을 해야 되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여전히 찬성 토론에서는 제가 최장 시간입니다. 아, 찬성 토론에서는 예. 네, 그러면 필리버스터 이야기는 잠시 뒤에 더 자세히 듣기로 하고 예. 저희 현안 이야기 하나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 현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영입 인사신데 예.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1차장을 지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랑 1차장 혹시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인가요? 기획조정실장은 이제 국가정보원의 예산과 조직을 관리하는 네. 그 책임자고요. 1차장은 이제 당시에는 해외 대북 담당 그 정보 업무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네. 그 전문성을 살려서 현재 국회에서는 정보위의 예. 간사도 맡고 계신데 예. 어제 저녁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보사령부 소속의 군무원이 구속됐다고 하는데 혐의가 군사기밀 누설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블랙 요원이라고 하죠. 외국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요원인데 네. 이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더라고요. 이걸 어제 국회에서 보고 받으신 건가요? 네, 어제 정보사령부는 이제 해당 정보가 유출된 네. 사령부의 보고를 먼저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고 또 사실은 정보사령부에서 이런 그 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되는 임무를 가진 그 방첩사령부의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연이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 미리 좀 인지하고 방지해야 되는 방첩사가 네. 이 사건을 인지한 거는 지난 6월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좀 쉬쉬한 건 아닌지 좀 의문도 들더라고요. 예, 최초로 인지해서 네. 방첩사를 비롯한 수사기관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꼭 방첩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해서 정보사령부에 통보를 해준 시점이 6월 초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훨씬 더 많은 정보 유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6월 초 이후에 현재까지 보면은 정보사가 나름대로 그 후속 대책을 세웠겠지만 아직도 이 진상과 전모를 파악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대한민국 같은 곳에서 안보는 곧 정보이고 정보는 네. 곧 안보입니다. 정보 없이 안보가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 휴민트 내지는 네. 블랙요원의 그 최전선에 있는 정보사령부의 이와 같은 그 일은 정말 엄청난 타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정보가 곧 안보, 안보가 곧 정보라고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는데 네. 이런 블랙 요원의 정보가 그러면 네. 유출됐다는 게 예. 곧 안보가 좀 위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나 좀 심각한 상황인 건가요? 이 정보는 크게 신호 정보, 네.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정보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근데 신호 정보는 어떤 일이 발생해야 우리가 잡는 거거든요. 뭐 전자파가 됐든 영상으로 사진을 찍든 그 일이 있어야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인간 정보 휴민트라고 하는데 이 일을 수행하는 분들이 블랙 요원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네. 흑색 요원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상대 측 내부에서 어떤 것이 계획되고 있고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신호 정보, 영상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 정보 휴민트 네. 이걸 관리하는 블랙 요원인데 이들의 명단이 다 노출이 됐다 하는 건 심각한 것이죠. 어디로 노출이 됐다고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네. 다만 비우호적 국가, 즉 네. 비우호적 국가, 즉 우리가 정보를 획득해야 되는 대상 국가로 유출이 됐으니 더욱 치명적인 거죠. 비우호적인 우리나라의 비우호적인 국가에 넘어갔을 넘어갔다. 네. 그거 보는 거죠. 예. 네. 아무래도 국정원에 계셨고 또 블랙 요원이라고 하니까 궁금한 게 이제 드라마로도 많이 다뤄지기는 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드라마 무빙의 조인성 씨가 맡은 역할이라든지 영화 공작의 황정민 씨가 맡은 역할 등을 떠올리게 되는데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게 맞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블랙 하면은 눈에 띄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전문 용어로는 비노출, 네. 간접 정보 취득. 그러니까 네. 노출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정보를 취득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조인성 씨보다는 황정민 가까운데 공작의 이분들은- 황정민 씨에 더 그렇습니다. 가깝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직접 정보 수집도 하고 네. 또 특정한 어떤 것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리도 하는 꽤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그러면 국정원에서 육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입을 하는 겁니까? 다 사용하는 겁니다. 둘 다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사용을 해서 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 획득 목표를 달성하는 것,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 사용을 해야죠. 네. 화이트 요원이라는 것도 있던데 그건 화이트는- 정반대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화이트는 이제 정식으로 상대국에게 네. 통보를 하는 거죠. 외교관 여건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요원을 화이트라고 하고요. 네.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는 그런 요원을 흑색 요원이다 이렇게 말해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네. 이번에 이 블랙 요원의 정보가 이제 노출이 된 건데 네. 기사를 보니까 뭐 네. 중국에 이제 네. 넘어갔다라고 네. 하는데 그러면 아까 비우호적인 국가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네.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은 하셨는데 혹시나 네. 중국이라고 하니까 그 정보가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좀 네. 예측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 가능성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우호적 국가와 그의 우호적인 국가들은 한 그룹이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이나 북한은 상대적으로 네. 우리에 비해서는 우호적인 국가들 그룹이잖아요. 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현재 분단 상태고 네. 군사적인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비우호적 국가로 정보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 정착지로서의 북한일 가능성이 있다, 꽤 높다 이렇게 보고요. 확률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보라든지 안보는 항상 네.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넘어갔다고 보고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넘어갔다고 보고 대응하는 것이 그렇죠. 네. 맞다. 네. 그 넘어갔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최근에 수미테리 사건도 그렇고요.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휴민트가 좀 와르르 무너진 거 아닌가 하는 좀 느낌도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보사령부 창립 이래 최초의 일이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건이다. 또 수미테리는 국가정보원이 아예 대놓고 네. 외교부와 함께 정보 수집 활동을 하다가 일어난 일인데 정보 활동 하나하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정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요원에 대한 어떤 태도나 대우도 그렇고 네. 매우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흐트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된다. 그래서 정말로 휴민트 중에 휴민트라고 할 수 있는 정보사령부의 블록요원이 다 노출돼 버렸고 그것도 가장 우리에게 비우호적인 네. 측에게 노출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장 우호적인 미국 정부로부터 우리의 정보 활동이 노출돼서 아예 공개적으로 그렇죠. 공개적으로 기소가 됐고
그 기소장을 발표한 직후에 언론 보도문에 미국의 안보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이런 일로 인해서 미국의 국민의 다수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까지 평가를 하는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블랙아웃 명단이 다 넘어가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잘 모르고 조금 헤매고 있다. 저는 좋게 표현을 해서 네. 잘 수습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직도 헤매고 있다. 그다음에 국정을 비롯해서 이 수미테리 사건을 네. 노출됨에 따라서 미국만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그 우리의 화이트가 나가 있는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정보원들 외교관 여권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 만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시범 케이스로 사용을 했는데 가장 친하다고 하는 동맹을 시범 케이스로 사용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무마를 못했을까? 첫 번째는 미국이 보기에 이 정권 들어와서 그 기소장에 보면은 20건의 네. 혐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문재인 정부 때 5년 내에 12건, 박근혜 정부 때 4년 내에 8건인데 이 정권은 1년에 20건이 미국의 FBI나 법무부 단속 기관으로부터 이게 파악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너무 좋게 말하면 왕성하게, 나쁘게 말하면 동맹국 간에 해야 될 수준을 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기소를 한 것이고 네. 그 사이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외교부를 비롯해서 국정원은 상대 FBI를 비롯해서 CIA에게 이것을 무마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네. 그 탓을 돌렸거든요. 근데 아까 그러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정부에서는 그 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걸 네. 다루는 사람들을 좀 함부로 대한다라는 그렇죠. 그 대목이 네. 바로 거기서 고스란히 네. 드러난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가 정말 무슨 일만 생기면 전 정권 네. 탓을 하는데요. 전 정권에서 그런 중대한 문제가 생겼으면 전 정권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것입니다. 네. 그때 기소를 했을 것입니다. 이 정권에 문제가 생겨서 이 정권에 대해서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7월 10일부터 17일에 공개된 이 건에 대해서 이 정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일어나는 것이고 워낙 심하고 금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지금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동맹이라고 평가받는 그리고 네.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바라보고 네. 있는 미국에서 그랬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정권의 한미 동맹이라든지 그런 네. 관리도 좀 잘 안 그렇죠. 되고 있다라고 네. 평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해서는 안 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동맹국가라도 물론 처음에는 저는 이 건을 보면서 작년 4월에 미국에서 그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한 네. 것이 있었잖아요. 네. 이것을 문제 삼을까봐 미리 교환할 수 있는 카드를 하나 마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금도를 넘었다 했잖아요. 그게 네.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2022년 5월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가서 한미 관계에 대한 평가 회의를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네. 한반도 전문가를 데리고 회의를 했어요. 네. 그때 회의 내용을 바로 수집하고 바로 보고하는 그런 장면을 포착하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2022년 6월 17일에 발생한 사건. 즉 미 국무장관이 서울에 왔다 간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정보 획득을 하려고 이렇게 그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없고 용인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더욱 공공연하게 국정원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교부, 주미 한국 대사관이 함께 네. 이 그 한반도 전문가 수미테리 씨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금도를 넘었다. 금도를 넘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4월 초에 미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마치 한미 동맹에 대해서 그 잘 되는 모습을 그렇죠. 연출하는 학술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잘한다 뭐 이런 것을 한번 띄워주는 이벤트를 가졌는데 네. 그 직후에 수미테리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연락이 단절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한미 관계에 좀 변화가 예상되는 게 바로 네. 미국의 대선이거든요. 그렇죠. 그 네.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 안보 환경에는 네.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트럼프가 되는 게 좋냐, 카멜라 해리스가 되는 게 좋냐. 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해리스가 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한반도 안보 정세가 좀 좋은 쪽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트럼프가 되면은 김정은을 미국의 야구 경기장에 불러다 같이 야구를 보고 싶다. 또 중국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봉쇄보다는 무역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경쟁 갈등의 범위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죠. 하지만 현재 윤석열 정권의 대북 그다음에 대중국 정책을 보면 한반도 문제를 한국이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즉 한국 없는 한반도 문제의 처리, 한국 없는 동북아 군사 긴장의 완화 이렇게 돼서 패싱 당한다는 거죠. 내지는 이제 배제당하는 일이 벌어질 텐데 트럼프는 동맹국 안 챙기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정부 같으면 너무 북한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너무 중국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러시아와 중재하려 나서지 마세요. 네. 하면 그 말을 들어주거든요. 동맹국 말을. 네, 트럼프는 듣지 않습니다. 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정세는 호전이 되는데 네.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보장받지 못한 상태로 배제된다. 국익도 보장받지 못하고 국격도 떨어질 것 그렇죠. 같은데요. 국익을 보장하겠습니까? 우리를 동등한 협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데. 네. 뭐 앞으로 정보위 현안들 네. 계속 전해주시고요. 그러면 네. 다시 아까 필리버스터로 네.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필리버스터는 의사 진행 방해를 네. 뜻하는 것인데 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사법에 대해서 네. 민주당 의원이 네. 이제 의사 진행 방해를 왜 하지? 왜 토론에 나서지? 하는 네. 분들이 일부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토론에 나선 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수당이 그 표결에서 이제 질 것 같을 때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무제한 토론을 신청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이 다른 야당과 함께 180석이 넘게 있잖아요. 네. 24시간 내에 중단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공간, 그 시간을 반대 토론자에게 과연 내버려 두는 게 맞겠습니까? 일부 이렇게 주장하는 대로 그거 안 되죠. 네. 왜냐하면은 합리적인 주장을 하지 않아요. 온갖 색깔론에 네. 좌파 운운하고 아주 말할 수 없는 가짜 뉴스만 양산하는 그런 무제한 토론, 반대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발의하고 우리 법안을 찬성하는 데 쓰는 게 더 맞다. 그래서 저 시 공간을 반대하는 저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필리버스터를 제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10시간 4분 동안 진행을 네. 하셨는데 네. 처음부터 그렇게 좀 길게 하실 생각을 갖고 올라가셨나요? 예. 왜냐하면은 표결하는 순간에 네. 우리 법안을 반대하는 야당이 그 연단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용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내려오지도 않았잖아요. 표결을 그러니까요. 방해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우원식 의장님이 상당히 당혹스러워 네. 하셨는데 그 의사 진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연단은 찬성하는 우리 당이 지켜야 되겠다. 네. 그리고 그 원내 대표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공간을 내가 장악해서 지키겠다고. 그 하시고 내려오신 뒤에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그렇게 길게 할 줄은 몰랐나 봐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하겠지, 대여섯 시간은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4시간이니까 종결해야 되니까 종결을 한 것이지 더 있었다면 저는 정말 끝까지 했을 것입니다. 근데 길게 하신 그 시간도 시간인데 그 내용도 네. 좀 이렇게 강약 조절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그 김남희 의원님 네. 그리고 강유정 의원님이 이제 네. 박선원 의원님께서 굉장히 설명을 쉽게 해주시고 네. 좀 이렇게 유쾌하게 필리버스터를 네. 하고 계신다 이런 또 네.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주셨더라고요. 기왕이면 우리가 네. 정당하게 방송사법이 왜 필요한지를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고 네.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 인권 심지어 민생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가를 포괄적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방송사법은 통과가 됐지만 좀 거부권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오늘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이 네. 됐잖아요. 좀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그 거부권의 마일리지는 곧 이 정권의 지지도의 하락과 연결돼 있고 그것은 그 탄핵 마일리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5, 16개 법안을 이미 이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는 법안마다 이 정권의 부도덕성, 무능 그리고 민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법들을 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 이 정부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지금은 야당이 밀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민주당이 그리고 국민이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비록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여야 합의해오라고 하는데 여야 합의하면은 내용이 다 없어지고 네. 국민을 위한 내용은 사라지고 결국 상대방이 원하는 쪽에 악법만 양산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코 이거는 우리가 힘을 잃을 일은 아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한다. 자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제 네.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예. 저는 그 필리버스터 하실 때 기억나는 게 그 동료 의원분들께서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아 이럴 거면 최고위원 선거에 나갈 걸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과한 표현을. 라고 하시면서 아예 아닙니다. 뭐 농입니다 하셨던 게 주제 너무 기억이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재밌게 이제 잘 들었는데 웃자고 한 이야기. 네 알죠. 예.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재신임 내지는 연임 되는 쪽으로 거의 굳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검찰 조작수사 특별대책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데 네. 그 과거에 가택연금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네. 그 전두환 때 네. 김영삼 대표나 김대중 그 지도자 그때는 이제 당적이 없으셨으니까 가택연금을 해서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어요. 지금은 법정연금을 합니다. 월수금 법정에 불러내고 네. 하루 종일 찐을 빼버리고 사람을 탈진을 시키고 거기다 월화수목 금까지 재판을 강행해서 이 법정연금을 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최고위원회 선거에서 좋은 능력 있는 분들이 최고위원으로 진출하셔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반드시 이 어려운 국면을 돌파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방향으로 지도부가 구성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다음번에는 박선원 의원님도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지금은 그 의미가 필리버스터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아 이제 그렇게 잘 싸우실 줄, 잘 네. 주장하실 줄 몰랐는데 좀 의외다 다시 봤다 하시면서 예. 응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열심히 박선원 TV 구독해 달라는 예, 말씀도 박선원 TV 구독해 주십시오. 많이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페이스북도 부탁합니다. 페이스북도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존경하는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 우리 안기령 앵커님의 이 좋고 소중한 프로그램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안기령 앵커님 갈수록 크고 좋은 일 많이 하실 것이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더 좋은 언론, 더 좋은 방송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박선원 의원님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